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디오북 오또오의 박지수입니다. 눈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이 내리는 이유입니다. 평소처럼 눈이 춤을 추고 있었다. 늦은 밤 내리던 눈은 할머니가 손짓할 때마다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손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눈은 왼쪽으로 날아갔고,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눈은 그에 맞춰 날아갔다. 할머니가 손을 모으면 눈은 서로 뭉쳤고, 손을 벌리면 서로 퍼져나갔다. 마치 할머니의 지휘에 맞춰 눈이 왈츠를 추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우와,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녀. 너희 엄마도 나처럼 할 수 있었단다. 그러니까 루미에 너도 할 수 있을 거란다. 아직 눈을 다루는데 미숙한 나에게 있어 할머니는 나의 우상이었다. 언젠간 나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마법사가 되어서 눈을 다루고 싶었다. 그런 나의 눈동자를 본 할머니는 웃으시더니 손을 둥글게 돌리기 시작했고, 그에 맞춰 눈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모이기 시작한 눈은 점점 작은 다람쥐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눈 다람쥐는 감겨있던 눈을 뜨더니 이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열심히 주위를 뛰어다니던 눈 다람쥐는 내 앞에 서더니 나와 눈을 맞췄다. 나는 여태껏 보지 못한 할머니의 마법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저 이런 거는 처음 봐요. 할머니가 루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우리 루미에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흐느끼며 나를 끌어안으셨다. 그렇게 나는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에서 깼다. 창문 바깥을 보니 집 밖에는 주인 없는 눈이 바람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는 오직 할머니가 남겨주신 눈 다람쥐만이 남아있었다. 아침잠에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눈 다람쥐가 나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다. 루미, 오늘도 늦게 일어났네? 엘리가 오늘도 일찍 일어난 거지. 그날 나는 눈 다람쥐에게 엘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곳에는 나와 엘리만이 살고 있다. 이곳은 마을에서 살짝 떨어져 있지만 둘이서만 지내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다. 엘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 덮인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오늘따라 눈발이 좀 거세지만 엘리는 항상 이런 날에도 지치지 않는다. 종일 돌아다니는 엘리를 일어나자마자 마주치는 일은 흔치 않다. 아마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엘리가 내 방 창문 앞까지 달려와서 나에게 말했다. 루미, 지금 밑에서 룩스 아저씨가 올라오고 계셔. 그럼 오늘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거겠지? 룩스 아저씨가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겠는데? 나는 서둘러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채비를 했다. 문을 나서자마자 마당에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양쪽으로 펼쳤다. 내 손짓에 맞춰서 눈들은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룩스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다. 엘리도 빠르게 내 어깨에 올라타서 아저씨에게 도토리를 얻어먹을 준비를 했다. 루미에 오랜만이구나. 엘리도 잘 지냈고?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근데 저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또 오셨네요? 룩스 아저씨는 하늘을 보시면서 말을 이어가셨다. 이제 곧 눈보라가 칠 것 같아서 말이야. 평소보다 이르게 왔단다.
아무래도 눈보라가 치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오긴 힘드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니 멀리서 먹구름이 오는 것이 보였다. 얼마 안 있으면 눈이 크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루미에 너도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살 생각은 없니?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 혼자 여기 산다는 게 걱정되는구나. 항상 룩스 아저씨가 나를 보면 하는 소리였다. 말씀은 고맙지만 아직 할머니가 계셨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요. 룩스 아저씨는 내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를 떠올리시는 듯 했다. 그래, 너희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시긴 하셨지. 살아계셨다면 이번에 마을에도 도움을 주셨을 텐데. 최근 몇 년간 이곳에는 눈이 그치질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농사는 물론이고 다른 마을과의 왕래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 할머니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눈이 안 그쳐서 피해가 크겠죠? 그런 내 걱정에 룩스 아저씨는 괜찮다는 듯 웃으면서 답하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걱정받을 정도는 아니란다. 룩스 아저씨도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다. 지금도 가끔 찾아와서 나에게 필요할 법한 것들을 주고 가신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만 눈보라가 오기 전에 가봐야겠구나. 너도 웬만하면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룩스 아저씨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신 식재료와 도토리를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저씨도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나는 이제 내려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엘리도 도토리를 먹으면서 아저씨를 배웅했다. 루미,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나를 구경하던 엘리가 물었다. 룩스 아저씨가 내려가시고 난 후 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잠깐이라도 눈을 그치게 할 수 있으셨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약 어떻게 하는지 적어놓은 게 있다면 나도 눈을 그치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매번 신세만 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눈을 그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눈이 꼭 그쳐야 할까? 뒤를 돌아보자 엘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런 낙천적인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엘리. 눈 때문에 지금 마을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할머니가 계셨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것이다. 그만큼 할머니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룩스 아저씨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받아 나를 도와주는 것일 거다. 그런 룩스 아저씨를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찾았다. 드디어 방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찾아냈다. 뭔가 할머니의 개인적인 것을 훔쳐보는 기분이라 찝찝하긴 하지만 할머니도 지금 상황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어디 보자. 앞에는 별것 없네. 책 앞부분은 할머니의 일기나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와서의 생활, 농사 짓는 과정, 그리고 나에 관한 얘기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이 책에는 마법에 대한 건 없는 건가?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실망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눈이 내리는 원인, 이거다. 그래, 분명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눈을 멈추는 법을 연구하셨을 거로 생각했어. 나는 해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점점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 시작했다. 근데 왜 내용이 점점 바뀌는 거지? 눈이 오게 하는 실험들, 눈을 내리게 하는 방법, 눈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법. 이윽고 책은 영원한 겨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결론이 나 있었다. 눈의 심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1년 내내 눈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설마 지금 눈이 내리는 원인이 할머니였다고?